자, 현대차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영업이익 발표와 또 현대로템의 4거래일 연속의 초폭등 강세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쉽지만은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낙폭이 너무 크게 확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도 장 마감 무렵에 일정 범위의 꼬리를 달고 돌려놨고 시간에서 몇몇 종목군들 소형주 또 중형주급 몇몇 종목군들이 가격 반발력을 좀 세게 줬어요. 우리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든 현대차, 현대로템 그 기준의 흐름, 그 흐름만 뭐 잘 가져가도 충분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네이버에서요,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 화면에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와요.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어떤 거를? 뭐 이런 수익 범위? 그러니까 오늘도 결론은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 와 대박. 옥돌정 선생님께서 야 또 그 뭐죠? 꼬리곰탕 뭐 이런 거를 20그릇을 또 보내주신다고 회사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살 빼야 되는데 살을 뺄 수가 없어. 살을 뺄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옥돌정 선생님께서 지금 올려주신 게 현대차와 현대로템의 수익 실현이에요. 오늘 현대로템의 일부 이제 고점에서 1.5%, 1%, 1.5% 혹은 2%, 3%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응? 그리고 이제 재편입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는 사이에 차익 실현 범위를 놓쳤어요. 왜냐면은 와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잡아 들어와요. 진짜 시장이 약세만 아니었다면은 뭐 20%씩 쭉쭉 뻗어 올라갈 그런 흐름까지도 진행이 된 거죠. 부럽지 않으세요? 어디 가셔서 방산주에서 이런 26%의 수익을 냈습니다. 어디 가셔서 현대차의 수익 범위가 끝내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소형 잡주에서 뭐 어쩌다 한번 우연찮게 뭐 수익 범위 설정됐다. 이거 의미 하나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와 케빈님 현대로템 8.3만 원. 와우. 응? 아직 보유 중인가 보네요. 축하. 저도 다시 매수 조금 했어요. 매수 다시 하신 거예요. 수익 대마왕. 응? 손절도 많이 했어요. 현대차 11.5%.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어디 가서 현대차에서 수익 나셨다고 좀 자랑 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응? 오늘 현대차하고 현대로템 특집 할 거예요. 시황은 개뿔이나. 매일매일 해드리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유럽 증시를 보십시오라고. 닥스 지금 약보합 0.17, 영국 FTSE 0.43, 프랑스 까크 0.77 마이너스.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의 흐름이에요. 뭐 우리나라처럼의 기준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러한 수익 범위들 전부 축하. 대표님 덕분입니다. 감사. 오늘 진짜 뭐 현대 로템부터 한번 볼까요? 나도 이런 수익을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전화 주세요. 지금 당장 전화 주세요. 아니 수익이 목적이지. 지금 당장의 수익이 목적이지. 예? 언제까지 맨날 손실 보고 피눈물 흘리시고 눈물 뚝뚝뚝 떨어뜨리실 거냐고. 현대 로템부터 한번 보시죠. 뭐 앞부분의 내용들 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쭉 내려 뺍니다. 수익률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수익률 이게 지금 17일부터예요. 4월 17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그룹주들 초 대박 난리 났을 때 4월 13일부터 해서
강력 매수 들어간 포스코 DX의 상한가 그리고 추가 폭등, 포스코 퓨처엠의 폭등. 그러니까 퓨처엠 같은 경우 50%,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100% 가까운. 청산가리사님 축하 말씀드림 감사합니다. 퓨처엠입니다. 덕분에 수익입니다. 4월 17일. 우린 19일 날 사익 실현했죠. 포스코 DX. 편입단가 보세요. 9,300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짜리에서 박스를 친 거예요. 조 단위 이상짜리에서 박스. 포스코 퓨처엠 70%. 23만 6,500원. 올 초에 우리 얼마? 18만 원에서 계속 공략했죠. 그리고 나서 전량차익 실현을 1월 말에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졌을 때 23만 4,500원에 고점 찍고 밀릴 때 그때 차익 실현. 전량차익 실현 그때 이후에 처음입니다. 언제? 19일 날 전량차익 실현했죠. 포스코 DX 42만 2,500원 찍은 포스코 퓨처엠을 41만 3,000원에 전량차익 실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옥돌정 선생님 오늘 이제 현대차하고 현대로템도 보여주셨지만 윤정두가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종목 사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에서 우리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DX 샀잖아. 물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 강했다, 혹은 뭐 포스코 홀딩스가 덜 빠졌다, 여러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력주 내가 설정한 윤정두가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오시고 거기에 현대무백스 건드리고 바로 상한가 갔어요. 19일날 현대무백스. 근데 코딱지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포스코 퓨처엠 주력 이런 종목에서 집중적으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고, 무백스 이런 종목은 상한가 가고 추가 폭등이 나왔다 할지라도 비중 적절하게 잘.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4월 20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스타트죠. 현대로템 27,400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평균 단가죠. 한국항공우주 5만원 넘겨줘서 좀 자유롭게 풀어놨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에 매수했다고 떠있어요? 58,000원 매수했습니다. 그게 20일 날이 스타트. 20, 21, 24, 25 4거래일 동안의 폭등. 놀래미 선생님 수익입니다. 초록색깔 박스는 10% 이상 수익 난 종목만. 한농화성 두 번째 부에 상한가. 21일 날 금요일 날 종목 검색에 포착되고 한농화성도 그냥 상한가. 현대 무백스인가요? 걔도 뭐 7% 포착되고 상한가. 수요일, 금요일, 뭐 매일매일 지난주에 상한가 6개. 현대로템입니다. 4월 24일. 어제요? 오늘 더 올랐잖아. 현대로템 12% 수익입니다. 현대로템 20% 수익입니다. 현대로템 50% 이익 실현 10.2%. 명의선님 축하. 명의선님 현대로템 12.66. 한농화성 45.46%입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이 흐름들을 왜 여러분들 수익으로 못 가져가세요? 나는 그게 참 안타깝고, 이지 상한가 간 거를 윤정두가 마케팅하면 그건 천하의 나쁜 친구예요. 옆에도 가지 마세요. 윤정두가 만약에 이지 가지고 상한가 갔다고 대박 났습니까? 라고 마케팅을 하면 그게 대먹지 못한 방송 나와서 그거 해야 되겠어요? 시가총액 2천억짜리? 최근 들어서 지금 난리 났죠. 최근 몇몇 종목에 대한 3년 동안 주가 조작을 하는데 연예인 임창정 씨도 뭐 포함돼 있고, 나는 몰랐어요. 그 법은 피해갈 수 있어. 자식들도 있잖아. 가슴에 손 얹고 피해자이긴 하지만 본인이 몰랐다고? 그렇게 해서 저게 주가 조작인지 몰랐다? 아이, 모를 수도 있겠다. 개인이 뭐 거기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의 기준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이거 대박인 종목 있어요. 그거 아니야. 뭐 대박이 어딨어. 전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일반적인 종목에서의 기준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매매를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연구원 출신들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친구들 문자 사인이라는 거 한 번씩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안 돼. 못 고쳐.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 고쳐. 내가 볼 때는. 자기 경험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뭐 누가 잘났는지 모르니까 일단 당장에 뭐가 됐든 오르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박살납니다, 그게. 비이성적인 종목에서 비이성적인 수익을 냈다가는 언젠가는 박살납니다. 2차 전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현대 로템 빼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면 나머지는 전부 2차 전지죠. 포스코 MT, 에코프로, 포스코 DX, 코스모와 신소재, 화학, 금양, 이수화학,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LG화 전부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의 거품은 지금 심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가 고점 대비 67% 빠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또 밀려서 고점 대비 48%의 낙폭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그냥 48% 낙폭인 게 아니고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6위, 미국 시장 시가총액 5위였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도 67%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얘네들 무너질 때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제약바이오 보듯이 그 낙폭이 결국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끊어주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윤정두가 이야기할 때는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는 디커플링 상태이다. 최소 2,800 이상 가 있어야 되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어찌됐든 현재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군들이 정점을 인식하고 무너져 내린다. 바로 다이렉트로 역 V자형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결론은요. 돌린다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고점을 향해 갈 때 거래가 실리지 않는다면 그게 고점이에요. 그게 정점이에요. 그걸 두세 번 진행하고 한두 달 지나고 두세 달 지나면서 지금처럼 현대로템,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내기 시작할 때 그때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그쪽에 있던 자금들 고빈도 거래에 의해서 뺑뺑이 돌려서 매수매도 그 자금에 속아서 들어왔던 개인 자금들이 고점에 다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 둘 이탈은 견디다도 못해서 하나 둘 이탈. 그리고 그 시점에 핫한 업종군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방산, 현대차 뭐 이런 자동차. 그럼 글로 쏠리면 이제 나머지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 종목을 정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정점이고 기술적 반발력, 가격 반발력 일부 나오고 무너질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보는 거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가 된다면 최고점의 물량이라도 싹 정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의 경우도 계좌 검사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다 튀어나와. 뭐 윤정두 때문에 샀던 포스코 DX, 윤정두 때문에 샀던 포스코 MTEC,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금양, 이수화, 에코프로 VM,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SK 이노베이션, PNT 이런 종목군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 LNF는 다 갖고 있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깡통 찬다니까 그러다가. 윤정두가 마지막에 지금 물량 도저히 안 될까 손절 때립니다 라고 하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깡통 찬다고. 셀트리온 삼형제 어떻게 했어요? 무슨 교주 집단처럼 형성돼 있던 셀트리온 삼형제. 개박살났지 뭘 어떻게 돼 있어. 고점 대비해서 60%, 70%, 80%까지 밀려버리면 그 개박살이지. 그나마도 시장이 돌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냅두면 조금이라도 회복은 되겠지만은 걔네들이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2018년도에 그 허무맹랑한 랠리, 그러니까 그 이전의 랠리 이후에 완전히 죽어있던 게 2018년도에 진보 정부 들어오면서의 허무맹랑한 랠리, 그리고 그거 고점 찍고 전부 70%, 80% 밀렸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거 살려준 게 또 코로나19야. 그러면 코로나19 때에 그 어마어마한 시세를 낸 진단키트라든가 신풍제약 그 흐름이 연동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련 버리실 땐 버리는 거야.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겁준 거는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용기를 주는 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점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점이라고 인식이 되는 종목군들 2차 전지 내에서도 그건 깔끔하게 떨쳐버리는 거야. 우리도 다 떨쳐버리고 지금 두 종목 있는 거예요.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비중으로는 딱 명확하죠. 15% 포스코 퓨처엠 11% 26% 있는 거예요. 우리는 26%로 2차 전지 비중 확 줄였다.
이번에 손절하고 정리해서 합축하라고 그래갖고 비중이 좀 높아졌는데요. 그럼 이 비중 높아진 부분은 반등 나올 때 확 줄여가지고 말 그대로 26%로 비중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50% 수준에 대해서 변동성 매매 전체를 들여다 봤죠. 그럼 줄인 비중 어떻게 했냐? 뭐 현대로템이지 뭘 어떻게 해. 목요일부터 그냥 그대로의 신호 아닙니까? 아이 스토리 몰라?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 미친 듯이 폭등 랠리 나오고 14.33 12번의 문자 사인 나가고 그게 2차 전지 시발점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게 포스코 퓨처엠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월 31일 날 갭상승 후에 음봉 떨어지는 거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재편 200 기준.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게 에코프로 BM이 무슨 갑자기 9% 올라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가 평상시 변동도 없다가 9% 올라옵니다. 2월 1일 날. 그때가 에코프로 BM 저점이 10만 800원이야. 주식수 9,780만 주. 10만 800원. 10조가 채 안 됐어요. 시가총액 10조가 채 안 된 거야. 그게 32만 원 넘기면서 30조를 넘긴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뭐 10만 원짜리 30만 원 같습니다. 감흥이 없어. 10조짜리가 30조를 넘겼다고. 시가총액 11위까지 올라왔다고. 전체 시장에서. 그러고 나서 2월 1일 날 동반적으로 조금 강세를 삐끔했던 에코프로가 어떻게 해요? 2월 7일 날 21.82% 올라와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때 얼마? 15만 원대야. 2월 1일은 13만 원대고. 그게 얼마? 82만 원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3월 23일 날 무슨 일이 있어요? 플러스 9%에서 5분 만에 마이너스 10%로. 그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라 그랬죠. 그 흐름 때문에 또 공포감 먹고 싹 다 정리해요. 그게 얼마? 45만 원대. 그게 언제? 3월 23일. 그리고 어떻게? 뭘 어떻게 해? 4월 5일 날 매수지. 왜? 거래대금 1이니까. 남들 손가락질하고 끝났죠? 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50만 원, 51만 원 산 게 얼마? 4월 10일 날 28.5% 올라오고 그 다음날 추가 폭등 나오면서 82만 원. 그리고 꺾여 내려올 때 전량차익 실현. 4월 5일 날 들어가서 4월 10일 날 28%, 4월 11일 날 그 폭등 나오고 나서 전량차익 실현.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잡아가고 있던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고자락에서 편입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포스코 그룹주들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와요. 당연히 뭐 코스모 그룹주들 뭐 에코프로 연동될 때 같이 움직인 거 빼고도 포스코 그룹주들이 포스코 홀딩스가 3월 31일부터 정확히 거래되면 1조를 넘겨요. 그 거래대금 1조를 넘겨둔 흐름이 4월 달 들어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월 13일, 14일이야. 그 기준에 우리는 포스코 DX를 얼마 7,000원대부터 들여다보는 자체가 그 종목 검색에 튀어나온 걸 뭐. 그러고 나서 1770원에 포착이 되죠. 1770원에 목요일 날 포착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추가 편입을 하고 월요일 날 또 종목 검색에 뜨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상한가 갑니다. 15,600원까지. 이틀 만에 50% 이상 15,600원까지. 그리고 나서는요. 추가적으로 또 추가 폭등. 얼마까지? 19,000원대까지. 그러면 편입하고 3거래일 만에 80% 수익이 나는 80%. 그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걸로 오롯이 다 만들으셔야죠. 다 가지고 나가셔야죠. 다. 여러분들 걸로. 그 수익을 못 내시고 그 이상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포스코 그룹주들이 4월 19일 날 포스코 퓨처엠에 42만 2,500원 고점 찍고 미끄러지잖아요. 41만 3,000원에 윤정돈 다 전량 매도를 했죠. 전량 매도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게 포스코 퓨처엠의 올해 들어서의 두 번째 전량 매도의 기준입니다. 전량 차익 실현. 결론은요. 그 이후에 재편입을 했는데 그게 조금 사실은 좀 빨리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있는 종목들 싹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4월 19일 날 딱 전량 차익 실현을 했는데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뻥치는 것도 아니고 4월 20일부터 미친 듯이 뭐가 나와요? 4월 20일부터 미친 듯이 뭐가 나왔냐고. 현대로템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추세 매매 지속되다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오늘은 급기야 현대차까지 터져 나옵니다. 끊이지가 않아요. 그거를 날짜별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날짜별로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내용인지. 날짜별로 진짜야? 진짜로 그렇게 움직였어? 그 수익 확인해 볼 수 있어? 확인해 보시든가. 보여드려야죠. 뭐. 18일, 19일 무방, 19일 무방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이게 언제적 19일이야? 2012년 10월 19일이네. 잠시만요. 2023년 4월 19일 무방 136개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뭐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잘난 수익을 냈길래 윤정두가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치고 눈는 안나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어딜 가서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종목 검색해 주세요. 근데 그 종목이 많이 나와?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 4월 18일이면은 19일이면은 이날 그 포스코 퓨처엠 전량차익 실현한 날의 기준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며칠 거부터 해놨는지 17일 날, 14일 날, 그리고 이게 포스코 퓨처엠만 있네요. 쭉 내려서 시황 나오고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4월 10일부터 나왔어요? 그럼 그 이전 것도 봐야지. 4월 3월 10일이고 4월 10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검증 안 된 거, 그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보시고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4월 3일 거부터 보시면은 야, 이게 진짜 윤정도 말 맞다나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3월 28일 다 필요 없어. 4월 달 것만 나와라. 빨리 나와라 오바. 시간 없다 오바. 4월 달 것만 한번 쭉 봅시다. 여러분들 그냥 막 흥분해 버리시게. 자, 이게 3월 말일 날의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 설정한 거예요. 좀 이따 이 수익 범위 보자고요. 그리고 3월 31일 그리고 4월 봅시다. 빨리 나와라 오바. 그렇게 해서 이 기준들이 하루하루의 기준들이 이게 뭐야? 에코프로 BM 역시 뭐 25만 원대에서부터도 지속적으로 4월 3일 여기 있습니다. 깜놀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4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께 포착해드렸던 기준. 그러니까 이때도 현대차,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LG 디스플레이, DB하이텍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마지막 자락에 들어와서 마지막 자락에 사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하신다는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DB하이텍이 저 자락이 끝자락. 그러니까 우리 수익 낼 거 다 내고 이제는 거래량 둔화되면 정리할 겁니다. 하루에 거래되면 1000만 주 이상 터졌던 종목이거든. 개뿔이나 뭐 행동주의 펀드 들어오면 뭐하고 개뿔이나 뭐 소액주주 연대하고 난리치면 뭐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결국은 메이저들이 인정을 하느냐 거래가 터지느냐 그 흐름이 유지가 되느냐 그걸 본다 그랬죠.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서 4월 3일 날 포스코 케미칼 DB하이텍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포스코 케미칼 DB하이텍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DB하이텍의 그 등락률도 6% 7% 나왔지만은 이날 코스모와 하이드로 리튬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엔캠의 등락 범위가 상상을 초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 이렇게 코스모학이 54,300원에 포착이 돼요. 이게 뭔데? 종목 검색기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종목 검색기 이게 핸드폰 화면이야. 화면 잘라놓은 거예요. 54,300원 가격 퍼센테이지 보지 말라니까. 왜 여러분들이 자꾸 퍼센테이지를 봐? 와 9% 올랐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걸 왜 따져? 오늘 보합에서 뭐 상한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8% 강세에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가면 되지. 오늘 8%에 사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가면 되지. 진짜로? 그럼 54,300원에서 이날 어떻게 돼? 상한가 같이 뭘 어떻게 돼? 상한가 가고 계속 매수엔 계속 나왔겠죠? 상한가 가고 그리고 4월 10일 날 94,000원대까지
그냥 뭐 난리 랠리지 뭐. 94,000원대까지 일주일 만에 거의 더블 상한가잖아요. 얘만 그래? 메뉴에 엔캠 8%에서 19%, 코스모 신소재 16%에서 25% 아니지. 코스모학이 먼저 움직였고 걔가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짝짓기면 얘는 더 싸게 살 수 있었죠. 하이드로 리튬 27%, 나노 신소재 23%, 4%에서 23%. 이게 종목 검색기예요, 이게. 그 다음날 DB하이텍 굉장히 강도 있게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은 2주 전인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2주 전 금요일날 DB하이텍 71,000원 뭐 그 수준에서 전략 매도했어요. 왜? 1000만 주 터지던 게 거래량이 100만 주가 안 터지니까. 그럼 정리지. SK 아이테크놀로지 초록 색깔로 펴드리는 부분은 검색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4%에 포착이 되고 13% 올라간 거죠, 수익이. 그렇게 해서 4% 포착된 거 최고점 19.59. 그 다음에요. 5일날입니다. 에코프로 매수하세요. 왜요?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포스코 퓨처엠 사세요. 해놓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9.47 올라오는데 그게 50만원 넘기고 51만원이에요. 매수. 50만원 매수. 인탑스 3월 17일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또 폭등인데 1조 미만짜리 매매 기준을 설정 안 해드린다 그랬죠. 지금처럼 좋은 장에 왜 1조 미만을 보냐고. 바이오니아 2%에서 10%. 그리고 또 올라가요. 4월 6일 날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편입합시다. 에코프로 이날 52만원 겁니다. 그리고 언제 움직여요? 3.88 52만원 거 언제 움직이냐고. 4월 6일이 목요일, 뭐 6일날 포착했다고 치고 편입했다고 치고 4월 7일 금요일, 4월 10일 월요일날 28.5% 올라요. 그 다음날 82만원까지 갑니다. 얼마에서? 52만원에서. PNT입니다. 56,300원 7%에서 어떻게 돼요? 23%까지 폭등이 나오죠. 26%까지. 이런 수익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전날부터 올라온 거고. 에코프로 BM 4월 7일날 편입하십시오. 얼마에? 25만원에. 그렇게 하고 에코프로 BM 둘 다 변동이 나와요. 코스모학 18% 나오고. 대주전자재료 코스모학 11%에 포착되고 21% 18%. 근데 문제는 이 종목군들을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 우리 방에도. 나 속 타 죽겠어. 아니 이때 종목 검색해 나오고 13만원대까지 올라가고 14만원 수준 올라왔으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지. 꺾이면. 왜 지금까지 갖고 와? 4월 10일 하이닉스 에코프로 BM 4월 10일 날 에코프로 BM 또 넣어놨어요. 결론은요. 에코프로 BM 이날 22% 올라옵니다. 에코프로요 28.5% 올라옵니다. 에코프로 BM 22.5. 코스모와 그리고 제이오. 우리 제이오 4월 10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죠. 이게 4월 10일까지야. 그리고 코스모학의 이러한 매수 문자 보셨어요? 51,500원에서부터? 그리고 9만원대까지 날라가요. 아니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4월 10일 날 그렇다고 치고 4월 11일 날은 어떻게 됐어요? 4월 11일 날 LG화학입니다. 현대차, SK 이노베이션 사시죠. 이 중에서 주력이 아닌 거는 내 맘대로 안 되면 꺾여지면 다 정리해야죠. LG화학 어떻게 됐어요? 4월 10일 날 얼마? 4월 10일 날 64만 1,000원. 그리고 74만 1,000원. 4월 11일 날 79만 1,000원. 5%에. 그리고 14.27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왜 편입을 못해요? 현대차? 오늘에 와서만 현대차 얘기할까 윤정두가? 4월 12일에도 현대차 편입입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헬스케어 편입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69,800원이에요. 오늘 7만원 살짝 넘겼었어요. 71,800원까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 당시 기준에 22년도 1월 거래대금을 이제 막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사상 최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거래가 추가적으로 수반되면 기대해 봅시다 했는데 안타깝게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지지부진되고 계속 지금 7만원 공방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위에서 잡은 거 어떻게 했어요? 전량 손절이지. 안타깝지만 전량 손절이지. 손절하고 뭘 샀어요? 현대 로템 샀잖아. 그 현대 로템 사서 대박 났으면 됐잖아요. 현대 로템 사서 대박 나셨으면 됐잖아요. 아니 결론은 4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 두산인프라코 LG화학 다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포스코 ICT
지금 포스코 DX 얘가 얼마? 5%에서 17%. 얼마? 1770원. 4월 13일 날 1770원. 4월 14일 금요일 날은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아이스티 보세요. DX 보세요. 그러고 나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23%, 엠텍 28%, 포스코 DX 6.78%, 퓨처엠 6%에서 14%. 아주 뭐 계속 난리가 났어요. 종목 검색기에서. 월요일 날 4월 17일 날 포스코 퓨처엠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DX 상한가 가잖아. 맨 왼쪽 위에 상한가. 포스코 DX 어떻게 해서 1770원, 1770원. 우리는 11,100원부터 문자 매수자인까지. 얘 13,030원에서 이날 상한가 15,600원. 포스코 퓨처엠 36만 6천원에서 42만 2,500원까지. 4월 19일 날. 아니 이거를 왜 편입을 못하고 이걸 왜 차익 실현을 못합니까? 이게 4월 17일이잖아요. 이날 상한가라고. 누가? 포스코 DX 상한가. 한정기술 21%. 18일 날은요. 화요일 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난리가 난 거야. 18일 날까지 난리가 났어. 이게 끝이에요? 아니지. 18일 날까지 난리가 나고 끝이 아니라 이 기준에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 19일 날 또 추가 폭등 또 나오죠. 19일 날. 그렇게 되면서 19일 날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42만 2,500원.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퓨처엠 전량차익 실현하십시오. 전량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합시다. 무벡스 상한가. 꺾여 전량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지금도 무벡스를 갖고 계셔요. 그러면 안 돼. 예? 늦게 사서 가지고 계시니까 문제지. 저게 20일까지, 17일, 뭐 19일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또 포트폴리오의 기준, 그 설정 범위, 그 기준의 흐름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 뭐 힘내십시오. 수익 내십시오. 이런 수익 범위들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뭐하냐고. 결론적으로 지금 뭐 잠시만요. 이 파일들이 많이 섞여져 있는데 19일날 무방 빼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9회차 24일자 무방 옆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한번 계속 봅시다. 조금 전에 이제 17일까지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얘는 129회차죠. 얘도 이제 일단 빼놓고 얘는 몇일 거예요? 나와봐라 오박. 추가적으로 얘가 되겠네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그 4월 25일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와봐라. 쭉쭉쭉. 그러면 우리가 아까 20일 거까지 봤잖아요. 20일 거 이후에 한번 봅시다. 4월 18일 그리고 19일에 그 뭐라 그랬어요? 이날 포스코 퓨처는 빨간색으로 박스 쳐놨는데 10%까지 올라오고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42만 5,500원까지 올라온 거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전량 차익 실현한 거죠. 얼마에? 41만 3,000원에. 오늘 얼마? 34만 원. 34만 원. 34만 원이 깨졌죠. 오늘 33만 원대가. 41만 2,200원. 42만 2,500원짜리가 42만 2,500원짜리가 순식간에 8만 원, 9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9만 원이. 19일 이후에 19일, 20, 21일, 24일, 25일 5일 만에 5일 만에 9만 원이 내려온 거라고. 감당 되세요? 감당 안 되죠. 20일자의 기준이에요. 20일자의 KT 스틸, KT ETS 들어갑시다. 변동성 매매요. 자, 여기서부터 잘 판단하세요. 지금 방안에서도 지금 이 좋은 장에, 이 훌륭한 장에, 이 엄청난 장에 윤정도는 지금 어마어마한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농담이 아니라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의 많은 투자자, 우리 유료 회원님들조차도
뭐가 어마어마해요. 뭐가 어마어마해요. 나 손실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 그럼 왜 손실인지를 따져보자고. 분명히 우리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은 SK 하이닉스가 1바따의 주력 전체 포트비 중에서 15%를 지금 넣어놨어요. 4월 포트에. 응? 그리고 문자 나갈 땐 최대 30%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아들으시겠죠? 4월 포트에는 얘가 15% 들어가 있어.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마음에 들어서 난 많이 사겠다 그러면 최대 30%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G화학 15% 편입돼 있어요. 근데 나는 개별적으로 얘가 너무 좋아. 그럼 최대 폭은 30%까지. 현대차는 4월 포트 기준에 20%를 채우고 있고요. 최대 폭은 30%까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15, 15, 30이죠. 그리고 얘 합치면 50%야. 얘는요. 4월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가 나가면 뭐 5% 혹은 10%까지도 문자를 내보내는데 포트폴리오에 일단 들어가지 않은 종목에 대한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는데 변동성이 안 나오거나 내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차익실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고 나와야죠. 변동성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야죠. 얘네들을 왜 들어갔겠어? 400만 주 거래가 미친 듯이 터진 거 이게. KG 스틸 2천만 주 거래가 미친 듯이 터지는. 근데 이 거래가 무슨 100만 주 미만, 이 거래가 무슨 2천만 주, 몇백만 주 미만. 그러면 변동이 나오겠냐고. 안 나오겠죠. 그럼 나오는 거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날은 PNT, 현대로템, 이수왕 뭐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PNT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그 전날까지 6만 원 넘길 때 차익 실현 안 하고 64,500원에 일단 차익 실현 전량했고 그리고 재편입한 물량을 6만 원 넘길 때 차익 실현 안 하고 한 템포 더 보자 했는데 4월 20일 날 PNT 움직일 때 윗방향으로 따라붙었어요. 근데 우리는 현대 로템은 4월 포트에는 없습니다만 기존 포트 주력이었어요. 최대폭 포트 비중 20% 그리고 최소폭 10%를 계속 가지고 있던 종목이야. 근데 갑자기 거래가 터진 거야. 거래 없이 수급만 들어오면서 점진적인 강세를 떴기 때문에 일단 중기 기준으로 빼고 전체 포트에서 잠깐 빼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20일부터 거래가 미친 듯이 허벌나게 어떤 게 미친 듯이 터지는 건데 시가총액 1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왔어요. 언제? 4월 20일 날. 프로랜 순매수 마찬가지. 이날 문자가 12번 나왔습니다. PNT도 매수 문자가 솔직히 많이 나갔어요. 근데 하나의 차이는 있죠. 거래 대금의 순위가 얘는 1위라는 거. PNT는 1위까지는 아니었죠. 어찌됐건 얘가 실패가 됐어요. 너무 높게 쫓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과도합니다. 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든 말든 일단 우리는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이건 아닙니다. 대신에 현대로템 12번의 매수세인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날 안 샀어요. 그 다음날 21일부터 포스코 퓨처엠을 편입하기 시작했죠. 그 현대로템은 29.45, 3%에 들어가서 12.56% 추가 수익이 나온 거예요. 고점이 16%인가까지 올라가요. 20일날 이수학도 마찬가지. 8% 움직여? 그리고 쭉쭉쭉이야. 쭉쭉쭉. 근데 얘도 변동성이 급감을 해서 내려와요. 맨 처음 8% 포착됐던 애가 2,800만 주짜리거든요. 2,790만 주인가 그럴 거예요. 2,800만 주짜리 종목인데 시원시원하죠. 8%에서 23%까지. 현대로템 3%에서 16%까지. 이게 시발점이야. 이날 하루에만 300만 주 가까이 들어와요. 300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900만 주짜리에 300만 주면 3%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지금쯤이면 관심 있잖아요. 그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주식수는 알아야 돼, 최소. 유튜브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래도. 멋들어지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야지. 28분 계시면서 7개가 뭐야. 아침까지 하면은 조회수 한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빨리빨리 누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21일 날 개장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야간 방송에서도 현대로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수학. 그럼 다시 설명드려요. 얘는 주력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가지고 갑니다. 얘도 주력의 기준에서 설정해 갖고 갑니다. 2차전지 아무리 밀려도 얘는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비중 조절만 하면 되죠. 얘는요. 기존의 수익 종목이었고 비중 20%로 설정해서 20일부터 문자 12번 나간 종목이에요. 얘는요. 얘는 단기 변동성 매매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전부터 계속 자르라고 했고 1월 3일 상한가부터 1월 28일, 25일 1월 3일 상한가, 1월 25일 상한가, 그 다음에 3월달 상한가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3번의 상한가를 다 잡아먹었어요. 거래 터질 때. 그리고 마지막 15만원 고점 찍을 때도 우리가 갖고 있었어. 근데 그때 차익 실험 놓치고 결국은 13만원대 그리고 12만원대 손절을 했죠. 그러나서 훅 미끄러졌을 때 계속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다가 18% 움직이니까 와 그거 봐. 냅두니까 다시 돌리잖아. 그게 정점이라고. 꼬리 쭉 달리고 내려왔죠. 다시금 시장이 살아나면 윤정부 말대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나면 모든 종목이 다 오를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오르겠어? 15만 원 향해서 가겠지? 15만 원 못 넘겨? 넘긴다고 봐요. 근데 그 정도의 시장이 돼서 얘가 15만 원이 넘겨질 정도면 다른 종목은 더 강도 있게 폭발적인 시세가 더 빨리 더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현대로템이 상한가가 또 이상을 꼽다는 거예요. 지금 장에 뭐 상한가가 대수야? 시가총액 4조짜리가? 그러니 이수왕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철저하게 보다 기술적 분석으로 단기 공략주다. 그럼 어떻게 돼? 코딱지만큼 사는 거 코딱지만큼. 매매가 아주 좋아. 윤종처럼 실전 투자대 7번씩 막 우승할 수 있는 그 능력이야. 아 그러면 뭐 몰빵해. 농담해라. 미수 몰빵해요. 신용 몰빵하고 7배씩 들어가. 응? 지금처럼의 장이면 현대로템 4거래를 딱 거래했으면은 현대로템이면은 신용 미수까지 하면 5배에서 7배 나올 거예요. 7배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럼 1억 들어갔으면 7억이야. 7억 곱하기 지금으로 하면 하루에 5%만 수익을 잡아냈어도 하루에 35%씩 복리로. 그럼 사거리면 얼마겠어요? 300%, 500% 나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매매 자신 있다면 윤종처럼 해. 수익률대처럼. 응?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동매매라 수익률대처럼 하나 그 개념이 아니라 비중만 좀 철저히 지키세요. 한농화성 어떻게 됐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우리 연구원 내가 오늘도 크게 혼낼래다 그냥 몇 마디 하고 말았는데 정신 나간 애도 아니고 그거 못 고친다니까. 성실하게 보여도 주식행위들은 지 하던 게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든 게 있어가지고 지 고집이 우선이에요. 배울 생각 안 해요. 윤정도의 종목 검색기가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현대로템 같이 시가총액 4조를 향해서 가는 종목, 또 시가총액 30조를 넘겨서 시가총액 12, 11위까지 올라온 에코프로비엠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 또 현대차 시가총액 7위가 나올 때 그런 종목을 편입을 해서 극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얘네가 속된 표현으로 개잡주는 아니지만 3천억 이상 1조 미만이지만 지 방송 원고에 셀바스 AI를 갖고 가라고 막뭐라고 했는데 막뭐라고도 아니지. 성격 많이 죽었지. 단순하게. 지금 이걸 보니까 또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 아니 4월 21일 날 기준에 현대로템도 있고 종목이 1조 이상짜리 무지 많아. 근데 뭐 하려고 셀바스 AI를 가져가. 이 정신 나간 게. 정신 난 나갔다고 봐요. 종목 검색기가 이렇게 좋은데 거기서 엄한 거 하고 있다니까. 엄한 거. 한농화성 왜? 한농화성 하면 상한가 하니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난 단타가 원활하신 분들 그렇게 갖고 나가는 거지. 그럼 아예 한농화성을 갖고 나가든가. 상한가 가는. 상한가 같잖아 한농화성. 셀바스 AI 결국은 여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왜 그랬을까? 꼬리 쭉 달고 내려갔겠지. 근데 뭔 셀바스야 거기서. 응? 현대로템 2%에서 7%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7%에서 16% 가는 게 나아. 정신 똑띠 챙기셔야 돼요. 월요일날 현대로템 보십시오라고 했죠. 어떻게 됐어요? 현대로템 변동성 9%까지 나와주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변동성 22%까지 확장되고 선익 시스템 상한가? 그건 뭐 큰 의미 없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만 가지고 계시면 탈퇴 나와 있죠. 어디선가 그럼 매수였겠지. 그러니까 탈퇴겠죠. 어디선가 매수 요 정도 기준 잡아주면 그럼 15,000원대란 말이에요. 15,000원대 매수. 이거 얼마 가는데? 18,000원대 훌쩍 넘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아까 옥돌정 선생님 이 수익 범위 올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옥돌정 선생님께서 수익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런 거 자랑하라고. 현대차, 현대로템에서 수익 났습니다. 시가총액,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온 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중 얼마 안 들어간다고, 저런 종목은.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이런 종목에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안 들어가니까. 수익 범위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런 수익을. 수익이라는 거는. 자, 현대차 11.55%. 저 수익이 웃겨요? 웃기냐고, 금액을 떠나서. 포트 비중을 설정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비중을. 셀바스 AI,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안타깝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사업하시다 보니까 옥돌정 선생님이 편입만 해놓고, 종목 검색이 났을 때 편입만 해놓고 차익 실현을 못 하신 거예요. 17,000원대 넘어갔을 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고점 대비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18,000원대까지 갔거든요. 10% 이상 수익 났거든. 잠깐 볼일 보고 오시니까 곤두박질 쳐가지고 15,000원대로 내려버렸어요. 18,000원대까지 올라간 애가 15,000원대로 내려와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비중 조절을 첫 번째로 잘해야 되고, 두 번째 기준은 뒷부분은 나오겠지만 자동 매매 기능을 익히실 수 있어야 돼요. 종목 검색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종목 검색기 가져가시고 자산 이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편하게 하시면서 교육 받으시고 그러면은 세상 돈이 다 여러분들 거잖아요. 4월 25일이에요. 현대로템, 기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현대로템과 현대차는 매수하라고 어제 야간 방송에서 해드렸잖아요. 개장전에 올려드렸잖아요. 결국은 오늘 현대차 터졌고 현대로템 터졌고 기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는 안 나왔나? 현대로템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재진입이라고 돼 있죠? 재진입. 그럼 여러분들 기준에서 요 탈퇴 재편입 기준에 탈퇴 차익 실현하시면 돼요. 차익 실현하시면. 근데 우리는 중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누적 수급에 대한 범위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대처하죠. 조금 있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뭐를? 현대로템의 전략하고 현대차 전략. 아직까지는 제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려서 이 수익을 가져가십시오. 오늘 사실상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이 별로 안 계시고 문자 사인 별로 안 왔더라고. 종목이 뭐 상한가가 없고 밋밋해서 그랬나 봐요. 상한가 종목 드립니다 해서 들어오셔 봐야 별 영향가 없어. 아니, 막말로 윤정두 입장에서도 과금해야 먹고 사는 거지. 무슨 뭐 윤정두가 무슨 뭐 세상을 뭐 평화롭게 하기 위한, 세상을 또 정의롭게 하기 위한, 또 세상의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 수익 내주기 위한 무료 봉사를 하는 그렇게 착한 성인이 아니에요. 결국은 윤정두도 매출 올려서 우리 직원분들 월급 줘야 돼.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 있죠. 내일장에 현대차 200만 주, 오늘 200만 주 탔어. 실로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20만 원을 넘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0만 3,500원 고점이죠. 그거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와우, 땡큐. 쭉쭉쭉 올라가는 거지. LG화학 오늘 이 장에 낙폭이 심화되어 있던 터라 가격 반발력을 줬어요. 거래는 안 실렸어. 신뢰도는 떨어져요. 다만 하방이 잡혔다 인식을 하고 5MA, 20MA 거래량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150만 주 이상 나오면 시초가 대비 5% 수준의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포스코 퓨처엠 굉장히 힘들게 고점 대비 쭉쭉쭉 밀렸지만 그나마 한번 전량 차익 실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전량 차익 실현을 42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41만 3,000원. 고점 대비 3% 범위에서 싹 다 정리. 그러니까 재편입이 가볍잖아요. 얼마까지 밀렸어요? 42만 2,500원 찍은 애가 4거래일 만에. 5거래일 만에 33만 원까지 내려서 33만 원, 10만 원 가까이 빠진 거예요. 감당 되시겠어요? 응? 감당 안 되시죠? 30 몇 프로인가? 30%? 20 몇 프로? 30%? 와우. 하나솔루션 어때요? 500만 주 최소입니다.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돼. 현대로템은요, 최소입니다. 최소 2,000만 주. 이 기준 거래량과
종목의 설정 범위 머릿속에 누구 머릿속에 있는 윤정도 머릿속에 있죠. 이렇게 당장 들여도 4월 3일 거 이후 거 LG화학이 하루에 14.33% 올라온 거 시가총액 30조까지 올라온 에코프로 BM이 하루에 22.5% 올라온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코프로 좋아하긴 개뿔 뭘 좋아해. 아무도 못 사고 있지. 겁나서 발발발 떨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에코프로를 왕창 사가지고 난 끝까지 갈 거야 하는 분들이 있어. 안 돼요.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간 그 양반 얘기 듣지 마. 큰일 났어. 어젠가 그제 유튜브 방송 MTN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거기 나와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더만. 금융당국이 조사 들어갔잖아요. 조사 들어갔으면 끝난 거지. 어디서 끝까지 엄한 소리를 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막무가내로 2차 전지 끝내줍니다. 뭐 앞으로 성장성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널리스트들 바보들이에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 바보야? 제도권에 있지도 못하고 쫓겨나온 거 아니야. 응?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리는 홀라당 다 벗겨져가지고 더 늙어 보이더만.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방송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방송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그냥 뭐 홍보이사잖아. 홍보이사. 아유. 그 내부 뭐라 그래야 돼? 그 내부 정보도 아니고 5,000원의 전환사채를 800만 주 발행했어요. 지금까지 원통형 배터리 본 적 있어? 눈으로 확인한 적 있어요? 삼성 SDI 그리고 LG 솔루션에 이어서 우리나라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고. 아니 누가 그걸 검증해주고 누가 인정해줬어? 공시라도 냈어?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1년이 안 됐구나. 작년 7월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주를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술력 검증돼? 그것 때문에 수주 받아올 수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 그 뉴스 쪼가리 하나에 상한가 2방 날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 물량 그때 7,000원대거든요. 전환사채 5,000원짜리 행사 800만 주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2차 전지 랠리가 겹쳐지면서 지 혼자 잘라서가 아니라 2차 전지 랠리가 겹쳐지면서 대박 난 거지. 옛날에 잘해먹고 나갔지 지금. 텔콘 같은 애들 전환 물량 뭐 몇천 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아먹고 나갔으니까. 10,000원이 뭐야 그 이상해. 그때 뭐 그 제약바이오가 미친 듯이 날아갈 때 2018년도에. 자기네 거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번에 2차 전지 금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통형 배터리 7월 달에 해먹은 거 상한가 2번 말아먹고 그게 7월 25일, 26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8월 17일 날 이후에 폐배터리 얘기 나올 때 그 이후에 9월 달이죠. 남들 다 폐배터리로 랠리 나올 때 자기네들 얘기할 거 없으니까 다시 원통형 배터리야. 실체도 없어. 검증도 안 돼. 공시도 없어.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뜬금없이 뭐 얘기해요? 콩고 가가지고 광산 사온다고. 그러면서 주가가 그 당시 고점이 41,500원을 찍습니다. 41,500원. 7,000원부터 미친 듯이 날아간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천만 주가 안 되는 종목을 5,800만 주로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그 대머리가 대머리라면 안 되지. 뭐 배터리 아저씨 케이블 TV 여기저기를 그 사람을 누군가가 데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일즈 해가지고 방송을 출연하는 거 자기들이 세일즈를 해서 누가 모셔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금양관계자 누가 모셔와냐 자기들이 기업 마케팅 비용을 내고 방송 나가서 내가 홍보이사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헛소리 뿜어대는 거지. 그러면서 주가가 41,500원 갔는데 5,000원 이하의 800만 주 행사한 전환 물량을 25,000원에만 팔아먹었다고 쳐도요. 그럼 2만 원 남잖아. 그럼 얼마에 1,600억을 해먹은 거야. 1,600억을. 그 과정 속에서 콩고 가서 콩고인가요? 콩고? 맞나요? 난 국가도 이름 잘 모르겠어. 거기 가서 우리나라 깊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상한가 날리고 그 당시에 고점 찍고 밀렸죠. 그렇게 해서 곤두박질 치고 11월 9일이 고점입니다. 11월 9일 윤정도 양력 생일날. 그 고점 찍고 곤두박질 치고 밀려내려 떨어지다가 올해 들어서 작년 7월 이후에 폭등 랠리 나오던 그러니까 얘는 그때 그렇게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7월 13일 날 시간회에서 에코프로가 상한가 가죠. 시간회에서.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그 바탕으로 에코프로도 주가 빵빵빵 날라갔고, 그리고 그 원래 그 이상의 탄력을 준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GM사로부터 13조 원대의 수주를 받아오면서, 뭐 1년짜리는 아니지만 3년 4년짜리지만 그러면서 랠리가 펼쳐지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보호해수가 풀리면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편입 비중이 높아진다. 편입 비중이. 그 부분 때문에 액티브 펀드들의 자금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선취매해서 넘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랠리가 지속이 됐던 거죠. 근데 올해 1월 26일 포스코 퓨처엠의 14.33%의 폭등 이후에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10월, 11월 정점 찍고 올해 중순까지 박살나던 2차 전지가 포스코 퓨처엠의 1월 26일 날에 초강력 14%대 폭등, 거기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2월 1일 날 실적도 모멘텀으로 에코프로 BM. 그 폭등 랠리에서 금량도 덩달아 9만 원인가요? 쭉쭉쭉 갔죠. 우리 매수 안 했어요? 매수했어. 그 스토리를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는 그 주식수,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상한가 가고 그걸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는 그 금양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다만 위험 고지를 해주니까 마지막 고점에서 빠져나올 때 정리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다 빠져나오고 다 도망 나오고, 도망이 아니지. 아이고 잘 먹었다.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이더라도 또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지금도 이 기준이, 잘 보세요. 이걸 뭐 여러분들께 멋을 부리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내일 당장 2,400개 종목에서 강세를 띨 종목을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퓨처엠, 하나솔루션, 현대, 루템을 갖고 나와? 시가총액 4조에 달하는, 시가총액 9조가 넘는,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왔던, 30조가 넘는 10위까지 올라왔던, 시가총액 지금 1억 9,400만 주짜리니까 얼마예요? 아까 18조로 그랬는데 제가 1억 9,400만 주 곱하기 지금 11만 원 수준이 좀 안 되죠. 11만 원이 깨졌으니까. 그럼 얼마냐고. 20조 수준이에요. 현대차 시가총액 얼마? 2억 1,300만 주 곱하기 20만 원. 42조 6천억. 시가총액 몇이 7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누가 이 방송을 길게 볼 것이며, 누가 야 유료 가입해야지, 그럴 분들이 별로 없어. 근데 말장난하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말장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결론은 실질적인 수익을 내시려면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고, 이 종목이 올해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18만 원이 이탈됐었던 종목이에요. 우리는 2차 전지 싹 정리하고 포스코 퓨처엠도 비중 줄여서 5%, LG와 15%, 그렇게 해서 19.5%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 10대 번의 문자 사인과 함께 비중을 늘린 겁니다. 이게 뻥이라면, 거짓말이라면 유료 회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무슨 뭐 2차 전지 시가총액 1조도 안 되는 애들 거짓말하고 뭐 해가면서 몇백 프로 수익 났죠. 우리 몇백 프로 수익 났지 왜 안 나? 포스코 퓨처엠이 시가총액이 9조짜리가 30조까지 올랐는데, 9조가 언제였는데 작년 7월 28일 날 9조짜리가 19% 올라왔어요. 수주를 바탕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우리가 매매 안 했어요? 아까도 보셨잖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노하우가 다 담긴 종목 검색기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종목 검색기. 여기 있잖아요. 윤정도의 노하우, 증권카드 36년 된 거, 실전 투자대회 10주 만에 7,681%, 1억 리그 1위, 전 세계 기록, 그리고 이런 실전 투자대회를 7차례 우승해요. 그 노하우를 DB증권 쪽하고 DB증권 쪽 기술력 가지고 와서, 요게 뭐예요? 핸드폰이라니까. 윤정도 건 접었다 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KT 나오고 여기 보면 안테나 나오고 배터리 나오죠. 그래서 HTS 그 MTS죠. 핸드폰에서는 MTS 깔아놓고 원클릭 전문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종목 나오는 거야. 10시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0시에 좀 보여줘. 종목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종목 나오고 이 수익을 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3월 23일 날. 이 엄청난 종목군들이 종목 검색에 다 포착이 되는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 종목군들이 윤정두의 신호는 이렇게 나옵니다. 탈퇴. 이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만 원 찍은 날이에요. 15만 원 찍고 딱 3% 밀린 거야. 여기서 탈퇴해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탈퇴 신호의 진입 시간이 이 시간이다. 에코프로비엠 22%까지 올라왔던 종목 19.20에 탈퇴하십시오. 차익 실현하십시오. 응? 이수학 상한가 한옥가 모자랐던 종목이죠. 25.70 탈퇴하십시오. 차익 실현하십시오. 얘 28%까지 올라왔는데 25%에 차익 실현 탈퇴하십시오. 이게 전부 몇 시? 15시 이전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15시 이전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이 에코프로 HN도 상한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를 얘기하면은 22% 올라왔던 종목이 얼마? 플러스 3%까지 밀립니다. 5분 만에. 그리고 에코프로가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5분 만에. 순식간에. 그 이전에 이미 탈퇴 신호가 나와서 윤정두의 종목 검색에서는 싹 다 차익 실현 신호로 대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날 이 등락률, 고점에서 형성된 등락률이 아니라 종목 검색에서 포착된 게 이 가격이란 말이죠. 12.53? 이거는 제가 리딩하면서 캡처를 늦게 했을 뿐이지 월등히 더 낮은 가격에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 전부 월등히 낮은 가격에. 그렇게 해서 상한가 28.9, 22.95 이게 에코프로 BM이에요. 시가총액 20조를 넘길 때. 이 수익 범위를 편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입하는 거 여러분들은 못 사나? 2차 전지 못 샀어요 여태까지?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아무거나 막 사서 그냥 올라가면 야 행복하다 했는데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죠? 이렇게 차익 실현까지 다 나오잖아. 종목 검색기가. 매수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차익 실현 못 하시면 안 되니까 탈퇴하면은 차익 실현이라는 걸 알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전략이에요. 네 가지의 전략. 자동 매매 전략. 매도하십시오. 차익 실현하십시오. 오케이. 나는 그때 시간이 볼일 봐야 되니까 사업해야 되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손익 조건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예를 들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제요. 이렇게 막 폭등이 나와 17,000원까지. 근데 이게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요 17,000원일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밀리면 여기서 차익 실현해주고,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럼 냅둬 주세요.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3% 밀리면 차익 실현해주세요. 이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어디서 DB증권에서 이 수식을 교육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건 별거 없어요. DB증권사 계좌 하나 뚫어놓고 나 이거 일단 공짜라며 공짜로 드릴게요.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줘. 드린다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진짜 종목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막 끝내준다 하시면 그때 돼서 자산 옮기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종목이 튀어나오면 많이 나오면 10개, 12개까지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아니지. 나오는 거는 한 번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현대 로템 하나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하나. 이때 같이 뜨는 애들이 없어. 여기 보시면은 만족 종목수라고 이렇게 나와요. 24일도 장이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 만족 종목수 하나. 이렇게. V1000 10시까지 봐야 될 종목 잡아주세요. 종목이 안 나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세 종목 나오는데 현대차, 기아, 뭐 방산주 뭐 이런 식으로
현대로템. 여기 보시면 두 종목 이렇게 나와 있죠. 현대로템하고 아마 현대차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결론적으로 종목이 많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12개가 나왔다. 그게 한꺼번에 다 12개가 아니라 이렇게 한 종목 또 혹은 뭐 두 종목, 세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올 때가 4월 10일 막 그 2차 전지 다 미친 듯이 날아갈 때. 다 조건에 맞아. 그러니까 막 6종목까지, 7종목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그 교육도 남아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수익이에요. 아니, 종목 검색기고 종목 검색기 할아버지고 수익이잖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다? 수익이다. 교육? 교육 받는 게 목적이에요? 수익이 목적이에요? 수익이죠. 그러면 가입하세요. 유료를. 그냥 야 오늘도 나는 개박살 나고 박살 나서 뭐 1,000만 원 손해봤네 2천만 원 손해봤네 다 필요 없는 거야. 아니 현대로템 4거래일 동안 매일매일 현대로템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수익이야. 한농화성 윤정도는 1조 미만이라고 막 뭐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한농화성 상한가 갔네 13%에서. 응? 왜 못해? 왜?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럼 전화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절실하지 제가 절실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화하셔서 담당자가 잠을 자든 말든 야 24시간 써있던데 윤정도가 지금 바로 전화하래. 그래야 8시에 유료방 합류해서 시장 개장되자마자 종목 따라잡아서 막 흥분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다 물려서 다 갖고 오세요.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 갖고 오시라고 싹 해드릴 테니까. 응?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자산 여력이 최소 1억 이상이신 분들 1억 이상이신 분들은 2+1 VIP 하지 말고 한 달 하세요. 한 달 라이브 방송 한 달 라이브 방송에서 한 달 하시고 넘어오시란 말이에요. 그냥 연장하시란 말이에요. 멋들어지게 한 달 딱 하시고 야 2+1도 필요 없어. 나 매달 한 달씩 끊을게. 왜? 그게 나 6+6 해갖고 50% 할인 해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 달 멋들어지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그냥 수익 내시는 게 수익이 목적이지. 수익이 목적이지 멋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멋부리는 게 목적이에요. 안 되는 종목 붙들고 엉엉엉 우는 게 목적이에요. 교육이 목적이에요. 교육은 신청하셔서 차분히 들으시면 돼요. 그 사이에 이조훈장에 다 날릴 거예요. 야 미국장이 또 빠져요. 겁이 나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라고 유럽이. 예? 그들이 신고가 랠리에서 살짝 눌린 거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강한 상태에서 눌린 거고 테슬라가 지금 뭐 빨간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뭐 2차 전지주들 뭐 시간에서 좀 강세를 띄고 가격 반발력이라는 나오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함께 하셔야죠. 전화하십시오. 응? 전화하셔서 지금 당장 함께 하십시오.